10대 시절 매일 날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애는 내 인생을 망가뜨렸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그렇지 않나요? 언젠가는 그 빚을 갚게 되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인생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늦가을 햇살이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기태, 65살. 좁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노란 봉투 하나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엔 고등학교 50주년 동창회 초대장이라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그 밑에는 준비위원장 장도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결국 저렇게 됐구나. 어릴 적 매일같이 자신을 괴롭히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운동장에서 밀치던 손, 뒤통수를 때리며 웃던 얼굴, 그리고 너는 평생 나한테 안 되라던 말까지. 그 시절 도연은 교장 아들의 권력으로 반 친구들을 휘어잡았고 기태는 늘 조용히 피하는 쪽을 택했었습니다. 그가 졸업 후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온 이유도 그 때문이었죠. 그렇게 50년이 지났는데 그 이름이 이렇게 다시 눈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탁자 위엔 낡은 흑백 사진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 가득한 졸업사진, 그리고 맨 앞줄 가운데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도연의 당당한 표정. 기태의 시선은 그 사진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그땐 몰랐지. 인생이 얼마나 길고 무서운지.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벽걸이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업가 장도연 사회공헌상 수상 인생 이막의 모범. 기태는 그 소리를 듣고 씁쓸히 웃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 나가시네. 근데 인생은 길어, 도연아. 그의 눈빛이 어느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요양보호사 김태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기태 어르신, 식사하셔야죠. 아니, 오늘은 좀 나가봐야겠어. 태훈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낡은 코트를 걸치며 주머니 속 초대장을 꼭 쥐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찬 바람이 불어와 초대장의 모서리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그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그 빛 아래에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50년 전엔 내가 웃었지. 이번엔 내가 웃을 차례다. 그의 발걸음이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복수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늦은 오후 윤기태의 낡은 거실에는 해가 반쯤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는 초대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양복 한 벌이 비닐 커버에 덮인 채 걸려 있었죠. 한때 장례식, 면접, 결혼식 등 특별한 날에만 입던 옷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행사보다 특별한 날이 될 예정이었죠. 그래, 이렇게 입으면 되겠지. 기태는 손끝으로 재킷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65세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마의 주름, 희끗한 머리, 그리고 오래 묻어둔 분노가 고스란히 얼굴 위에 새겨져 있었죠.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운동장에서 밀치던 도연의 모습, 울고 있던 자신의 얼굴, 그리고 친구들의 비웃음. 사진 속의 젊은 자신은 항상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힘이 없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벽걸이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성공한 자선가이자 기업가 장도연 회장은 올해도 수많은 장학금을 전달하며
앵커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기태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의 손은 리모컨을 움켜쥐다 결국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리모컨이 부딪히며 떨어지고 화면 속 도연의 웃는 얼굴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 화면을 바라보던 기태는 조용히 말했다요. 너만 세상에 정의로운 척하는구나. 냉장고 앞에 서서 물 한 컵을 들었지만 목이 타들어가듯 막혔습니다. 그는 다시 초대장을 집어들고 작은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호텔 3층, 오후 5시, 좌석은 12번 테이블. 기태는 손가락으로 숫자 11을 반복해서 문질렀습니다. 마치 그 숫자가 복수의 시작점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곧장 밖으로 나가 근처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낡은 방울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이거 다림질 좀 부탁합니다. 오래된 옷이라 조심히요. 세탁소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받아들었지만 기태의 표정에서 묘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가로수 잎이 흩날리고 하늘은 흐릿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기태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녹이 쓴 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죠. 그 시계는 학창시절 도연에게 빼앗겼던 물건이었습니다. 돌려받을 시간이 됐지.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작은 바늘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5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듯 했습니다. 기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젠 내가 움직일 차례야. 그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도 두려움도 아닌 결심이었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는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윤기태는 구겨진 초대장을 손에 쥔 채 조심스럽게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넓고 밝은 조명이 눈부셨고 유리병 너머로 반짝이는 강물이 보였습니다. 그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걸음만큼은 단단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50년의 기억이 발자국 뒤로 흩어졌습니다. 연회장 문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50주년 동창회 준비위원장 장도연. 그 문구를 본 순간 기태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들. 그 중에서도 익숙한 지나치게 자신감 넘치는 웃음이 귀에 꽂혔습니다. 문을 열자 환한 샹들리에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재킷을 걸친 중년 남성들이 건배를 외치며 잔을 부딪혔죠. 그들 한가운데 장도연이 있었습니다. 넥타이 핀까지 반짝이는 도연은 여전히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늘었을 뿐 그 특유의 위에서 내려보는 눈빛은 그대로였죠. 기태는 멀찍이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몇몇 동창들과 웃으며 포옹하는 모습을 보자 묘한 냉기가 등 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세상의 주인인 줄 알겠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잔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윤기태 아니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기태를 향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일제히 쏠렸습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도연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야, 기태야. 오랜만이다. 너 아직도 그 동네 살아?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기태는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지. 덕분에 아직 살아있다. 그 말에 도연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둘의 분위기를 눈치채며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태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도연 바로 앞에 섰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웃음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태의 시선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그때처럼 웃어보지 그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등을 툭 쳤습니다. 야, 옛날 얘기 좀 잊어라. 세월 다 흘렀는데. 기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빚은 남지. 기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도연은 그 미묘한 눈빛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울려 퍼지는 연회장 한가운데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긴장과 역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연회장은 떠들썩했습니다. 건배 소리와 웃음소리가 이어졌고 한쪽에서는 노래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윤기태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장도연에게 꽂혀 있었죠. 도연은 여전히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 사장님이라 부르며 떠받들었고 그는 환하게 웃으며 그 모든 찬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냈습니다. 기태는 잔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와인빛 액체가 조명 아래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빛날 때는 짧고 추락은 순식간이지. 그의 눈빛은 잔 속 붉은 액체처럼 깊고 서늘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요즘 도연이 회사가 좀 이상하다더라. 그래, 뉴스엔 안 나왔던데? 안 나왔지, 아직. 투자 실패했다던데. 몇십억대라나. 기태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슬며시 자리를 옮겨 도연의 테이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도연의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든 채 작게 속삭였죠. 네, 회장님 예. 네, 부도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정리 중이에요. 기태의 눈동자가 천천히 가늘어졌습니다. 그래, 시작됐구나. 잠시 후 도연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본 기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억지로 감춰둔 불안과 피로가 깃들어 있었죠.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결국 균형을 맞추는 법이야. 그의 얼굴엔 미묘한 평온함이 번졌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디며 기다려온 시간이 서서히 눈앞에 도착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회장 한편 조용히 흘러나오던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들이 졸업식에서 들었던 교가였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그때의 기태가 운동장에서 쓰러져 있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기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노래 기억나지? 그의 시선은 흔들리는 도연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공기 속엔 50년 묵은 감정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원망이자 복수이자 세월이 던지는 아이러니였습니다. 도연이 다시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한 인생의 건배. 그의 웃음이 허공에 퍼졌지만 그 웃음소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크고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건배, 도연아.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윤기태는 뉴스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TV 화면에는 장도연 그룹 유동성 위기설이라는 자막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베개 곁에서 리모컨을 집어들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국내 대기업 중견 계열인 도연건설이 최근 무리한 해외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태의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눈빛은 오래된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커튼을 걷자 흐린 하늘 아래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의 마음을 대신해 속삭이는 듯했죠. 그날 오후 도연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스를 들고 서류를 정리했고 회의실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회장님,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군데? 도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탁자 위 서류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태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사무실 근처까지 와서 빗속에서 그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양복 상의는 젖었지만 그의 표정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이게 세상이란 거야, 도연아. 오래 버티는 자가 이기는 법이지. 며칠 뒤 도연의 이름이 모든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전 사업가 장도연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착수, 도연건설 파산 신청. 기태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그 기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신문 한 켠에 실린 도연의 초라한 얼굴은 과거 운동장에서 자신을 짓밟던 그 표정과 겹쳐졌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인생은 돌고 도는 법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복수의 순간인데 생각보다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잔을 덜컥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야? 자신에게 묻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우산을 쓰고 분주히 걸어갔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비를 맞으며 뛰어가다 넘어졌습니다. 기태는 순간 그 아이의 모습이 10대 시절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땐 나도 약했지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괴물이 돼야 하나.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복수의 끝에 찾아온 건 시원함이 아닌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초대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이름 장도연. 이제는 분노 대신 오래된 기억 같은 연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도연의 이름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문에도 뉴스에도 인터넷에도 더 이상 그를 칭찬하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대신 사기 혐의, 도주설이라는 단어들이 떠다녔죠. 윤기태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평생 기다려온 무너짐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하루는 우편함에 흙 묻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장도연. 기태는 손끝이 순간 굳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짧은 편지가 나왔습니다. 기태야, 나 좀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날 저녁 기태는 오래된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네온 사인이 흘러가듯 그의 생각도 요동쳤습니다. 왜 나를 찾지? 미안해서? 아니면 살려달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도연히 머물고 있다는
낡은 요양원 앞에 멈췄습니다. 요양원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가을바람이 불어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초췌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도연이었습니다. 기태가 기억하던 교만한 눈빛은 사라지고 남은 건 주름과 피로뿐이었습니다. 왔구나, 기태야.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습니다. 기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다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도연이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 얼굴엔 오히려 안도감이 비쳤습니다. 기태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될 줄 몰랐어. 나도 몰랐지. 사람의 끝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두 사람 사이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고 커튼 사이로 빛 한 줄기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미안했다. 진심이야. 그때 널 괴롭히던 이유 그냥 내가 약해서였어.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사는 줄 알았거든.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50년이 걸렸네. 기태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 이제는 자신보다 더 약해진 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오래.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번졌습니다. 나 이제 용서해 줄 수 있냐? 도연이 마지막 힘을 내서 물었습니다. 기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너도 나도 이제 그만하자. 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기태는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살짝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도연아. 며칠이 지나고 요양원에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윤기태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마다 걸린 풍경화들이 희미하게 젖은 빛을 반사했습니다. 며칠 전 장도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편안하게 가셨다고 말했지만 기태의 마음은 쉽사리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엔 정리된 이불과 창가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가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도연과 친구들이 함께 웃고 있었죠. 그 사진 속 한 구석엔 어색하게 서 있는 자신도 있었습니다. 기태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참 바보 같은 인생이었지. 그의 입에서 길게 한숨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버텨온 세월이 허무하게 흩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태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방울이 창턱을 적셨고 싸늘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공기 속엔 어딘가 가벼워진 감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요양원 정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 냄새와 낙엽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차갑게 스쳤습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젖은 바닥 위로 떨어지는 낙엽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세월의 무게를 천천히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기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은 도연의 병실 창문을 스치고 다시 하늘로 흘러갔습니다. 기태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젠 됐어. 다 흘러간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멈춰있던 시계 바늘이 여전히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태는 조용히 시계의 태엽을 감았습니다. 작은 틱, 틱 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묘한 안도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쳤고 나뭇잎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기태는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발걸음마다 무언가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연아, 다음 생엔 그냥 친구로 살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고 그 소리가 대답처럼 들려왔습니다. 기태는 빗물이 남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엔 50년의 상처를 씻어낸 사람의 평온이 서려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공기가 매서웠습니다. 윤기태는 두툼한 목도리를 감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요양원 앞 작은 공터에는 고 50주년 동창회 기념 식수 행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몇몇 동창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세월의 흔적이 짙게 묻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기태는 잠시 멈춰서서 그 현수막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몇 걸음 다가가자 사람들의 눈길이 향했습니다. 기태 왔네. 오랜 친구 미자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도연이도 여기 묻혔어. 이 나무 그 친구 이름으로 심는 거야. 그 말에 기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나무 앞에 다가가 잠시 서 있었습니다. 땅은 새로 뒤집힌 흔적이 있었고 그 위에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장도연 1959만 2024 좋은 친구로 기억되길.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던 기태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친구라 결국 그렇게 끝났네. 행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돌아가며 흙을 한 줌씩 덮었습니다. 기태의 손에도 작은 삽이 쥐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흙을 뜨고 나무 밑동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밟지 않아도 돼. 그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식수가 끝나고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기태는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늙었지만 그 웃음만큼은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그는 미자가 건넨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상하지? 예전엔 저 얼굴들이 다 밉더니 지금은 그냥 반갑네. 시간이 약이긴 해요. 미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날렸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나무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마치 도연이 웃는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도연아. 이번엔 내가 진짜 웃는 것 같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 앞에 다시 섰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시계를 꺼내 나무 밑에 살짝 묻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내 거야. 나도 내 시간으로 돌아갈게.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동창들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태야, 사진 찍자.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 웃었습니다. 그래, 간다. 그가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갈 때 햇살이 그를 비췄습니다. 사진기 셔터 소리가 몇 번 울렸고 그 순간의 웃음이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복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건 지나간 세월을 포근히 품은 평온뿐이었습니다.